안녕하세요, 구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투자 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 자산인데요. 이런 유형에는 MLF라던가 채권, 그리고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자산이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유형이 제일 위험한 투자 자산입니다. 이런 상품에 투자한 여러 나라 사람들은 그 지급 기일에 맞춰서 원리금을 받아도 계속적으로 구매력을 상실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구매력입니다. 구매력의 정의는 화폐 1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계속 일정 금액의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 계속 구매력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화폐의 가치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화폐의 구매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1966년부터 작년이 2018년까지 집계해본 결과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97%나 하락했습니다. 당시에 1,000원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지금은 38,000원이 돼야 살 수 있는 것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총 38배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채권이나 예금, 적금에 투자했을 경우에 7.2% 정도는 이익이 돼야 그나마 구매력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벌어들인 이자를 자신의 소득으로 생각했으면 이것은 상당한 착각입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납세 투자자들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여러분, 은행 예금, 적금에 세금 붙는 거 아시죠?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면은 그 이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전국 은행협회라고 있는데 그 은행협회에 들어가면은 각 은행별로 예금, 적금, 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은행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보면은 12개월 기준으로 1년 예금을 넣었을 때 1.5%에서 2.5%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2.5%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5%의 이자를 얻게 되면은 거기서 15.4%가 세금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2.3%가 남게 되는데요. 이 2.3%의 실제 이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세금이 다 잡아먹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금을 굉장히 아까워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세금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보상해주기는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기인 1980년이라던가 1990년대에는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보상해주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릅니다.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유형은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자산인데요. 사람들은 미래에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이런 자산을 사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런 자산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17세기의 네덜란드 튤립 투기가 있는데요. 이런 투자가 계속 유지되려면 매수자 집단이 계속 매수를 해줘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매수자 집단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해야 투자가 유지가 됩니다. 이들은 자산 자체에서 나오는 산출물이 매력적이어서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그 자산을 원하고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금입니다. 이런 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상품인데요. 물론 금에도 산업용으로 쓰이거나 장품용으로 쓰이는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도로 쓰이는 수요는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생산량을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총 금 보유량은 18만 7천 톤인데요.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경이 됩니다. 1000만 단위 다음이 1경이 맞죠? 이 전체 황금을 모아서 한번 녹여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전체 황금을 모아서 전체 황금을 녹인 다음에 직류면체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변의 길이가 21m인 커다란 황금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금덩이를 자산 A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금액으로 자산 B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1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면은 강남의 평당 부동산 값을 1억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강남에 5천만 평의 부동산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기업 있죠. 삼성전자를 20개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사고도 200조나 남아 돌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산 B 대신 자산 A에 투자할 투자자가 과연 존재할까요? 강남의 부동산은 건물과 경제활동을 통해서 계속 돈을 벌어들일 것이고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수십조의 배당을 주주들에게 지급할 것이고 수십조의 자산을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 유형은 바로 기업과 부동산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상적인 자산은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추가 투자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구매력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그리고 유형자산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기간에 추가로 주주들이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규제 산업이나 유형자산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돈을 더 벌려면은 돈을 추가로 더 신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유형자산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산출물이 없는 금이나 예금 적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자본 투자가 추가로 크게 필요하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투자 대안이죠.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는 계속 발전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제는 꾸준하게 발전을 할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하거나 엄청나게 폭발력 있게 성장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은 식품을 더 소비할 거고, 지금보다 더 넓은 주거 공간에서 살 거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 조건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교환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훌륭한 기업의 경우는 더욱더 성장을 하고 더욱더 돈을 많이 벌며 더욱더 커질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분명히 좋은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투자 유형이 예금 적금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야 되고, 금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산출물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